안녕하세요. 공유창고 전문가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뱅입니다. 지금 점심을 먹고 잠시 산책 중에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제가 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약간 몸무게도 올라가고 허리 둘레도 좀 굵어졌기 때문에 몸무게도 좀 낮추고 허리 둘레도 줄이기 위해서 점심을 먹고 나면 이렇게 산책을 한 3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직원들하고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에는 제가 하고 있는 공유창고 사업이 1990년도에부터 시작을 됐는데 지금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한 15년 동안 계속 성장을 했었고, 또 지난 10년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년 동안에 약 2배가 성장을 했더라고요. 현재 일본에는 한 1400개 정도의 셀프 스토리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체 가구의 1% 정도가 이런 공유 창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이런 공유 창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젊은 층들이 왜 이런 공유 창구를 많이 이용하느냐 하면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거비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주거비가 오르다 보니까 주거 면적이 현실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당장 사용하지 않는 짐들을 공유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수도권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전체 공유 창고 시설의 40%가 도쿄 23구라고 하는데 도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0%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 유입이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공창구도 수도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부산이라든지 지방 쪽에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4개 업체의 공유창고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한 곳은 핏인이라는 업체고, 또 한 곳은 루터스토어라는 업체입니다. 루터스토어는 우리나라에도 진출한 스토어허브가 인수한 업체입니다. 일본 전국에 한 500개의 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스토어허브는 미국계 투자회사가 투자한 회사다 보니까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이제 토지를 직접 구입을 해서 건축을 해서 공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또 1등한 업체가 헬로 스토리지라가 있는데, 우리 혹시 헬로키티 아시죠? 그 키티 캐릭터를 갖다가 회사의 간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일본에서는 1위 업체라고 하는데, 이 업체는 1995년도에 생겼다고 합니다. 30년이 됐죠. 그리고 이 업체는 전국에 한 2000개 정도 시설이 있고, 운영하고 있는 그 보관 유닛의 개수가 1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매출액을 한번 보니까 작년 매출액이 약 23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헬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2세한테 2세가 이제 사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이제 경영권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저희가 운영하는 회사가 다음에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물려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일본에 가서 유심히 봤던 어떤 내용들은, 일본의 공유창고가 어떤 식으로 투자가 되고 있느냐,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장 회사가 한
제가 확인한 것만 3개 정도 되었으니까 한 5개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상장 회사가 있고 일본 정치에 상장한 회사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쪽에서 투자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있고, 또 어떤 업체들은 가맹사업 위주로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시설은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야외형 공유 창구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빌딩에 있는 빈 공간에서 하는 실내 창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나대지를 직접 건축을 해서 운영하는 타입, 건축 타입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3곳에 건축된 공유 창구를 살펴봤는데, 평수로는 대지가 100평에서 15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로서는 뭐 3층 정도 이렇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투자가 토지 비용하고 건축 비용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계속 졸라서 한번 물어보니까 도쿄 중심은 아니지만 도쿄에서 100평짜리 땅을 살려면 평당 5천만원, 그럼 50억이죠. 그리고 약 300평을 건축을 하고 셀프 스토리지 시설을 하게 되면 평당 1000만원, 30억이죠.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80억을 투자해서 과연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참 대답을 잘 하지는 않던데, 제가 3곳 업체에 다 물어봤거든요. 한 곳에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들은 한 내부적으로 한 5.5% 수익률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또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5.5% 수익을 낸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게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쉽고, 또 금리가 거의 1%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빌려서 투자하더라도 뭐 4.5%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일본에는 그만큼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평짜리 건물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투자할 때는 80억 들어갔지만 운영경비는 어떻게 보면 뭐 전기세 빼고는 특별하게 들어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한 5.5% 정도 수익률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훌륭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걸 또 부동산을 매각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각을 해서 개인들한테 또 파는 거죠. 팔게 되면 개인이 그 부동산을 받았을 때는 수익률이 5.5%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되지가 않는데, 이 사업만큼은 또 5.5% 나온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돈 있는 회사에서 그렇게 투자를 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런 건물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를 계속 구입을 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사이에 건축 비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해서 운영하기에는 수익률이 너무 안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일본처럼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5.5% 보고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는 못하고 계속 지켜보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일본처럼 그렇게 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 어떤 건축 기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또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참 유심히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돼서 내년 내후년에는 저도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
공유창고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